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지주사라든지 증권주 그러니까 상법 개정 통과 시 수혜가 예상되는 쪽에 그래도 좀 매기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시장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가 회피처를 어디서 찾아야지 싶을 때 나왔던 오늘의 지주사와 또 이 금융주의 상승,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배당주를 지금부터 좀 매입을 해서 회피처를 모색해보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원래 이게 증시에 이제 뭔가 이게 재료가 없으면은 찬바람 불면은 배당주 사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날이 더워서 올해 끝까지 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윤달 껴서 더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맞나 걱정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와 봤는데 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8월부터 10월까지는 변동성이 늘 커지는 계절적으로 늘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0월 말에 뮤추얼 펀드의 이제 그 손실난 종목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수급 이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9, 10월에 보통 이제 8, 9, 10월에 안 좋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미국은 최근 10년간 놓고 보면 최근 10년에 미국을 끌어올린 최대는 자사주 매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사실 수요의 최대 주체였는데 이것도 계절성이 있어서 상반기에 보통 많이 사고 하반기가 줄어드는데 특히 9, 10월이 거의 가뭄입니다. 사지를 않아요, 거의. 보통 상반기에 다 사고. 그러다 보니까 9, 10월에 안 그래도 변동성이 커지고 매도 압력이 큰데 기업까지 안 사주니까 그래서 이제 9, 10월에 변동성이 좀 더 크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최근 한 7, 8년 동안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차트가 오늘 그 하나증권에서 재밌는 그 자료를 내서 제가 소개시켜드려 갖고 왔는데 보시면 파란색과 붉은색 이거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고배당주의 초과 수익률 시장보다 더 얼마나 더 좋았느냐 위로 올라가면 시장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네. 특히 우리나라가 훨씬 고배당주의 초과 성과가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되죠. 9월, 10월이 파란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 있고 플러스고 높이도 더 높습니다. 미국도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집계된 결과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7, 8년 정도 되는 네네. 그러한 트랙 레코드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9, 10월의 변동성이 당연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커지다 보면은 사람이란 게 당연히 좀 안정적인 대로 가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배당주만한 그런 안정 소위 휴식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9, 10월에는 상대적으로 고배당주가 좀 안전한 그런 투자처가 되는 것이 숫자로 확인된다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출연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른 주제를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계절성, 결국 우리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당주 관련해서도 초과 성과가 9월, 10월 좋았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주사의 급등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 정책 드라이브에 따라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과연 계속될지 아니면 정부의 확실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더 움직일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7월 한 달간 소강 상태, 8월 들어서 조정받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줬던 게 기재부의 이제 세제 개편안이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한번 거의 뭐지 벌집 쑤신 듯이 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 분위기는 기재부 장관도 사과하고 좀 전향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차,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자마자 지금 3차 얘기가 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센 사실은 1, 2차에서 못했던 것이 나오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있지만 집중 투표제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분리 선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완성본이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되면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5, 6월 달에 특히 6월 달 넘어가면서 그 정부의 새 정부의 그러한 그러니까 코스피 5천 프로젝트의 어떤 그 가장 큰 원동력인 아주 강력한 상법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바로 나왔던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15년 동안 가장 크게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주식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주식 수가요. 예,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주식 수가 줄잖아요. 네. 그게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밑에 파란색 선입니다. 주식 공급량이 매년 연평균 0.5씩 계속 감소한 겁니다. 유동성이나 뭔가 경제 성장하니까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식 수가 주니까 EPS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하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은 꽤 늘었지만 주식 공급량이 그만큼 또 같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3%씩 주식이 새롭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익이 이익 느는 것만큼 EPS 증가가 나오지 못한 것, 이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주식 공급량이 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고, 또 이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분모인 자기 자본을 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같은 이기 때문에 늘어나죠. 그래서 아주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대상이 되는 데들은 확실히 주가 상승률이 좀 더 클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게 기존 보유했던 자사주도 이번 소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개정안에 포함이 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한 그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법 개정 연이은 뉴스가 나오면서 또 우리 시장 그래도 좀 들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오늘 국민연금이요, 국내 주요 기업의 보유 목적을 일부 기업들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별로 다 다르잖아요. 국민연금 쪽도 보다 조금 더 활발한 주주 활동에 나서겠다라는 표시인데, 이러한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상향된 기업들은 우리 개인분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는 이것이 뭐 연금 자본주의다, 연금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연금의 최대 목표는 좋은 수익률을 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기업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 사실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연금이 지금 국민연금을 하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룰이라는 투자 방식이 있고, 하나는 행동주의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룰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리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행동주의 투자라는 거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사회를 움직이고 주주총회를 통해 갖고 경영지를 움직이는 거, 아주 적극적인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선 소송도 하고 적대적으로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적어도 이것의 중간 정도 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국민연금이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이 웬만한 주식에서는 지배주주 다음으로 2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움직인다면 다 지배주주들이 긴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소액주주인 우리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의결권을 행사해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아주 그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또 국민연금의 행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증권과 지주사, 고배당 기업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뭐 성장성이 담보되는 쪽 있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 같은 쪽도 성장주로 묶어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또 만연해진 하반기 현 시점에서 고배당주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이득일지, 아니면은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이득일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마 새벽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이번 주
낮 활동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뭐 주로 다 미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보시면 실적은 좋았는데 시간에서 좀 안 좋았고 워낙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맞아요.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뭐랄까 젠슨 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시장 규모 자체가 50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피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것은 엔비디아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자료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내년 말까지 지금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최대 3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것이 풀 가동이 되면 중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캠브리콘이라는 주식이 지금 상하이 주식에서 한 달 만에 2배가 났어요. 지금 상반기에 지금 거의 한 10년째 적자보다 상반기에 흑자 반전을 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에서 조금 엔비디아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중국 내에서 소화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올라왔고 그거를 실제로 중국 내 수요가 그거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에서 중국의 몫이 점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뭐 적어도 하반기 좀 뒤 갈 때까지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변동성에 비하면 차라리 아까 우리가 봤던 고배당주가 좀 명확하고 안정적이겠네요. 예, 안정적이고 시장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고 내성이 강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는 이런 것이 거의 또 9월 달에는 좀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는 배팅을 한다면 고배당 관련된 그런 투자, 상법 개정안 투자에 조금 더 저는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쪽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TSMC도 오늘 대만 증시에서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다 지금 중국 증시에서의 소위 경쟁자들의 급부상 이것이 저는 큰 원인이다. 저는 계속 근데 하고 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는 근데 사실은 지난 한 달간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론도 아마도 오늘 밤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